로보택시는 언제부터 현실이 될까요? 완전 자율주행은 정말 차의 문제일까요? 전기 트럭은 왜 굳이 테슬라가 하려는 걸까요? 이 질문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한 지점에 도착합니다.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먼저 로보택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제 로보택시는 컨셉 영상으로 설득하는 단계는 이미 지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로보택시를 호출해서 타고 있고 도시 이름도 하나둘이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 오스틴, 피닉스, 테슬라는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이죠. 물론 아직은 안전 요원이 탑승하지만 목표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없는 운전이요. 그리고 이 흐름의 끝에는 운전석 자체가 없는 전용 로보택시 사이버캡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로보택시는 기술 자랑이 아니라 도시 인프라 실험에 더 가깝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쟁사들을 한번 보면 대비가 꽤 재밌어집니다. 루시드 그룹은 최근 방향을 살짝 틀었는데요. 초고급 전기차에서 벗어나 5만 달러대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Y를 정면으로 겨냥한 차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 선택은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여기서 방향 차이는 분명히 보이는데 경쟁사들을 여전히 어떤 차를 만들까를 고민하고 있고 테슬라는 이 차가 어디까지 쓰일까를 먼저 깔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이야기입니다. FSD는 차 안에서 도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밖에서 먼저 배워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에서 쌓인 주행 데이터를 초고성능 AI 컴퓨터로 학습시키고 그걸 다시 차에 내려보내는 구조죠. 그런데 중국은 이 데이터 자체를 해외로 거의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를 하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중국 안에서 중국 데이터로 직접 학습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갖추는 것. 여기서 그동안 막혀있던 게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H200 같은 장비였습니다. 최근 이 칩이 중국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 FSD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안 되던 가장 현실적인 이유 하나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세미 이야기입니다. 최근 DHL이 테슬라 세미를 완전 적재 상태로 장거리 테스트했고 주행 거리와 효율이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의미 있냐면요. 전기 트럭에서 풀로드 장거리 주행은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었습니다. 여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술 내기가 아니라 비용 계산의 문제가 되거든요. 연료비, 정비비, 운영 효율, 이 지점부터 전기차는 환경 선택이 아니라 물류 구조의 선택이 됩니다. 테슬라가 세미를 놓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기차를 타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산업 안으로 밀어넣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여기까지 얘기한 걸 한 번에 정리해보면요. 로보택시는 도시 단위로 움직이고 있고 FSD는 글로벌 확장을 위한 조건이 맞춰지고 있고 세미는 물류와 상용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경쟁사들은 여전히 차와 차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의 기준으로만 보면 항상 설명이 조금씩 어긋납니다. 테슬라는 지금 차를 더 많이 파는 회사라기보다는 차가 쓰이는 영역을 먼저 넓히고 있는 회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테슬라는 지금 경쟁하고 있는 시장보다 다음 시장을 먼저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볼 때 우리는 계속 기준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이제 테슬라를 어떤 회사로 불러야 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임합, 전략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원만 넣었어도 6,000만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류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커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류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 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소액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두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꾹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